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반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 반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계속 나타나는 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나타나고 또 여러 번 목격이 됐던 귀신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떡하지? 반야님 안녕하세요. 뭔가 반야님이 전화를 뭔가 좀 급하게 받으시는 느낌이라가지고. 설거지 막 끝내고 전화 받은 거라서. 아이고, 설거지 중이셨구나. 네네네. 아이고. 다 끝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쁘셨는데.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또 시들모에서는 이런 귀신들도 많이 소개가 됐긴 했었지만 또 이제 반야님만의 가족분들만의 귀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그런 느낌이죠? 되게 오래된 귀신이라고 들었어요. 오래된 나중에 귀신. 확인하기로는, 네, 엄청 오래된 귀신이라고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확인해 가면서 더 무서웠죠, 이제. 뭔가 더 실체가 파악이 될수록. 네네네. 아야, 알겠습니다. 바로 네네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그러니까 저는 40대 초반이고요.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고 한데 이걸 겪은 지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제가 20살, 오구. 21살 예. 그때쯤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확인할 때 빼고는.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한테도 잘 하지도 않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잘 안 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21살, 20살 때 대전에서 살았거든요. 그 대전 은행동이라는 데서 새벽까지 막 놀고 있는데 저희 큰 누나한테 전화가 막 와요. 전화를 받으니까 원래 저희 큰 누나가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 보고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네 집으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급하게. 네, 엄청 급하게 거의 막 울 것처럼 그런 목소리를 해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저도 급하게 택시 타고 갔어요. 그때 가자마자 그 누나가 저를 보자마자 너 혹시 우리 집에서 뭘 못 느꼈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물어보자마자 대본에 딱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누나가 너무 급하게 너무 당황스럽게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뭐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뭐 있잖아요. 그 누나가 갑자기 소리를 깍 지르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리에 더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얘기하라고. 우리 집에 뭐 있냐고. 우리 집에 여자 한 명 있잖아 그랬어요 제가. 예. 여자 한 명 있잖아. 그리고 큰 누나가 거기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막 무섭다고. 예. 계속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느낀 게 저희 집 화장실에서. 저희 화장실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욕조가 있고 욕조 옆에 변기 위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 크기는 테레비 한 32인치 정도 크기 되는 창문이 있는데 제가 씻으려고 머리를 막 감잖아요. 네. 머리를 감으면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서 예전에 봤던 사진에 찍힌 것처럼 머릿속에 뭐가 탁 박히는 거예요. 머리 감을 때만요? 네, 머리 감을 때, 눈을 감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뭐지? 하고 딱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또 이제 머리를 막 또 감다 보면은 제 머릿속에서 어떤 사진 한 장이 딱 찍히는 것처럼 저희 창문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장면이 하나 딱 찍히는 거예요. 예. 이게 뭘까 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 창문 밖에서 어떤 여자가 얼굴만 쏙 내밀고 안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에이 아니겠지. 그때만 해도 전혀 상상도 못했으니까 별거 아니지 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는데 머리만 감고 눈만 감으면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예. 너무 선명하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안 하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러다 이제 그 내용을 누나가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는 그 누나가 주머니에서 막 뭘 지적지적 거려요. 그래서 저한테 빈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어떻게 생겼냐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머리는 되게 잔파마들. 옛날에 뭐 단발머리인데 잔파마 있잖아요. 막 어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예. 그리고 피부 톤이 되게 창백한데 군데군데가 되게 시커맸어요. 그리고 눈 쪽이 엄청 시커맸고 입술이 되게 분홍빛이었어요. 입술이. 그리고 예. 꼭 비를 맞은 사람처럼 머리가 부슬부슬했었어요. 그때. 예. 그걸 딱 그려주니까 큰 누나가 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딱 펼쳐보니까 거기 있는 그림하고 제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와! 그 미리 그려놓은 거랑? 이제 큰 누나가 낮에 어떤 유명한 무속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다른 걸 보다가 그 무속인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니네 집에 여자 있다 그러더래요. 예. 여잔데 되게 독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어떤 여자가 있고 아직 식구들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가 있고 뭐 뭔지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옛날의 내용들을 다 설명해주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주더래요. 이런 여자라고. 근데 이 여자가 되게 독하고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그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제가 그린 그림하고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입술색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분홍빛의 입술색이. 그 저는 큰 누나가 이런 걸 느꼈으면서도 왜 얘기를 안 했냐.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고,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 저희 집에 여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괜히 무섭게 느낄까봐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근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 저희 막내 누나, 엄마, 큰 누나, 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이 막내 누나하고 엄마가 겪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내 누나도 화장실에서 겪은 거예요. 네. 이제 막 씻고 몸을 막 닦고 뒤를 돌아 딱 나오려다 보니까는 본명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희 막내 누나. 돌순이로 할게요. 이제 몸을 막 닦고 뒤를 돌아 딱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돌순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날 부르나? 그래서 왜 엄마? 그랬대요. 밖에 엄마한테. 그 엄마 대답이 없어요. 부엌이 따로 있었거든요. 문을 예. 열면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무슨 소리지? 그래서 또 이제 몸을 마저 막 닦고 뒤를 딱 돌아 나가려고 하니까 또 똑같은 톤으로 돌순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예. 그래서 그때 놀래가지고 누나가 옷도 못 챙겨 입고 막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예.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물어보니까 누나도 이제 얘기 안 한 거예요. 엄마 무서워할까봐. 별거 아니라고 그냥 좀 놀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새벽에 밥을 하러 부엌에 들어갔는데 누가 발목을 싹 양손으로 딱 잡더래요. 그 발목을.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옷이 걸리나 하고 이게 발을 툭툭 쳤는데 이번에는 어깨에 손을 싹 올리더래요. 저희 엄마는 옛날부터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는지 쌍욕을 막 했대요. 그냥 쌍욕을 막 해버려가지고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쌍욕을 막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대요. 그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나하나 조합해 보니까는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네. 그때도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 제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는 막 다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실체를. 예. 예, 제 방에서 부엌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을 안 통하고 부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다용도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는 제가 제 방에서 담배를 피고 부엌에 넘어가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딱 가는데 조금 빠르게 지나갔는데 다용도실에 문이 없는 다용도실이에요. 어떤 여자가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원래 다용도실을 쳐다볼 생각도 없고 하니까는 그 눈 밑으로 그 형체가 보인 거예요. 부엌으로 딱 가가지고 잠깐만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다시 하고 제 부엌에서 다시 제 방으로 넘어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상하다. 내가 뭘 하나 본 거 같은데 저게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이제 또 며칠 지나서 또 가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예.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저게 뭐지? 여자라는 것도 지금에 알았으니까 지금 여잔데 그때 당시 여잔지도 모르고 제가 잘못 본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미 그런 걸 겪어봤으니까 그게 이제 내 눈에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귀신에 대한 정체를 다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데
옛날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되게 오래 만난 여자가 있었대요. 와, 그때까지 올라가요? 네, 외증조 할아버지가. 예. 되게 오래 만난 여자가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 그때 집이 뭐 때문에 망하고 해서, 그때 증조 할머니네 집에 돈이 많아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나 봐요. 그 오래 만나던 여자분이 그것 때문에 동네 나무에서 목을 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예. 근데 그 돌아가셨던 분이 저희 아빠를 계속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유 없이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아버지가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큰 병원 가도 아무 증상 없다. 근데 아버지가 막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거든요. 막 맨날 땀 흘리고 한여름에도 이불 두꺼운 거 덮고 자도 그래 춥다고 하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예.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제 저희들 눈에도 보인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원한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존재는 그냥 저희 같은 영환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 눈에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르고 느끼고 이런 걸 겪었는데 이 얘기를 지금도 저희 식구들끼리 만나면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한 내용인데 서로서로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각자 느꼈던 그런 무서움들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엄마도 얘기를 안 하고 막내 누나도 얘기를 안 하고 큰 누나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러다가 아빠가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서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진도에서 진돗개를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짖지를 않아요. 네. 조만한 게 또 성견까지 키웠는데도 한 번도 짖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순하네. 예. 순한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는 뭐에 기에 눌려서 못 짖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걔가 결국엔 집을 나가서 도망갔어요. 문을 열어놔도 밖에 안 나가려는데 와 결국엔 도망갔어요 밖으로. 예. 그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걔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도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좀 오래 아프셔가지고 가세가 좀 많이 기울어가지고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굉장히 조그만 원룸으로 옮겼을 때였어요. 이사를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근데 급하니까 아들이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영정사진도 막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갑자기 장롱 위에 있던 밥상이 네. 평평하게 있던 밥상이 떨어져서 막내 누나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떨어진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장롱 위에 틈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밥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자동으로 떨어져서 막내 누나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빠 돌아가신 날 그런 적도 많고 근데 웃긴 게 제가 갑자기 그때 뭔 생각이 나냐면은 혹시 아빠 영정사진 세워놨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장롱을 열어보니까 아빠 영정사진이 서 있더래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거든요. 왠지 영정사진이 서 있어가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세워져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세워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무슨 천에 싸가지고 영정사진이 이게 눕혀져 있는 걸 이제 하는 건데 예. 이제 얘기가 넘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앰뷸런스하고 모셔와야 되잖아요. 앰뷸런스에 그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고 아빠가 흰 천에 쌓인 채로 제 옆에 있고 제가 그 앰뷸런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네. 그 요양원에서 밖에 나오는 길이 산길이라서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 제가 앉은 의자는 그냥 동그란 간이 의자예요. 돌아가는 회전 의자. 예. 근데 옆에 아버지가 있고 그 울퉁불퉁한 산길에 저는 허리 받침도 때도 없는 간이 의자에 딱 앉았는데 제가 잠이 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요양원을 갈 때 산길을 갈 때는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휘청휘청대고 막 이게 손잡이를 잡고 갈 정도였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깨고 그 산길을 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실 때 제가 너무 슬퍼할까봐 뭐 저를 지켜준 거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네. 가면 안 되는 데인데 그냥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납골당 주차장에서 아빠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생각을 하다가 오른쪽을 딱 봤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뭐가 이렇게 휘청휘청 뒤뚱뒤뚱 걸어 뭐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요? 저게 뭐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 졸라맨 아시나요? 졸라맨? 오, 알죠. 그 사람 형체만 있는 거. 네, 형체만 있는 거. 손가락 모양도 없고 그냥 머리 둥그렇고 팔 둥그렇고 다리 둥그렇고 이런 졸라맨 같은 게 뒤뚱뒤뚱 되게 거만한 식으로 이렇게 뒤뚱뒤뚱 이게 걸어오는 거예요. 검은 형체가. 응, 완전 검은 형체. 그때가 오. 새벽이어가지고 게다가 납골당이에요. 예. 가로등도 없고 달빛만 있는데 엄청 어둡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배경화에서도 그게 더 검해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형체가. 그래서 저게 뭐야? 저게 뭐지? 근데 뒤뚱뒤뚱 그러더니 주저를 한가운데 딱 쓰더니 절 딱 쳐다봐요. 뭐 고개가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어가지고 고개를 뭐 이쪽으로 돌려도 똑같은 모습, 저쪽으로 돌려도 똑같은 모습인데 절 쳐다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있었고 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차장에서 대웅전으로 그 언덕을 있는데 언덕을 확 점프해 가더니 대웅전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헬리콥터 날개 돌듯이 막 뺑글뺑글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예. 저는 거기서 진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그 대웅전 뒤쪽에 산신각이라고 있었어요. 있죠. 절을 가면. 네, 삼신각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 높이가 한 10m? 13m? 그 정도 되는 높이였거든요. 예. 그걸 확 점프해서 그쪽으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무섭진 않았어요. 그때 이상하게. 예. 전혀 무서운 것도 없었고 그냥 저게 뭐지라고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돌빈님 방송을 자꾸 듣다 보니까는 저처럼 검은 형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막내 이모가 무당이거든요. 아, 역시나 좀 그게 있었구나. 네, 네. 막내 이모가 지금도 무당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모한테 물어보니까 검은 형체는 귀신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 귀신이. 네. 그것도 색깔이 너무 진한 검은색이면은 정말 독한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새벽에 낙골당을 뭐 해 없을 때 가거나 해 떨어지면 절대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가고 있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제가 화장실에서 봤던 그리고 저희 누나가 목소리 들었던 그 귀신 그게 이제 한 명이 더 있는데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인데 예. 그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희 여자친구도 그걸 봤대요. 그러니까 잠이 살짝 깼는데 어디서 꽹가리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더래요. 예. 꽹가리 소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어느 집에서 꽹가리를 이렇게 쳐 대낮에. 이거 보니까는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대요. 근데 그 방문 틈 사이에 어떤 여자가 제 여자친구를 보면서 꽹가리를 팍 치더래요. 우와, 이거 상상하는 거 진짜 무섭다. 네. 그래서 제 여자친구를 막 얼어가지고 저게 뭐지 이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 놀라고 그러면은 무섭다고 탁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멈추더라고요 그냥. 예, 그렇죠. 몸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그냥 저게 뭐지? 난 이런 생각만 계속 이게 하고 있는데 살짝 한 15cm 열린 방문 틈으로 그 여자가 제 여자친구를 많이 쳐다보면서 꽹가리를 팍 치더래요. 그래서 자기 너무 무서웠다고 네 방에서 자다가 문 틈으로 본 거라서. 근데 저 중요한 게 제 방하고 연결되는 부엌 통로 다용도실에서 제가 그 여자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얼마 못 살고 어차피 이사 나와야 됐었지만은 되게 급하게 이사를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 얘기가 여기까지 이게 마무리일 것 같은데. 잠깐만. 대참사가,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한번 다시 돌려가지고, 그러면 결말을 한번 정리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그 귀신이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아닌지, 그거는, 이 귀신을 어떻게 저희가 뭐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증상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제 그 귀신이 더 이상 나타나진 않았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보이지도 않고 누가 느끼는 것도 없고 그냥 완전 평범하게 그냥 완전 없었던 것처럼 다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표였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빠가 그런 것 같아요. 목표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아빠가 목표여서. 그냥 아무리 병원을 가놔도 증상도 없는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네네. 너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이모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제 아빠가 목표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반야님, 네네. 반야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만 토대로 들어봤어도 반야님께서 일반적이게 느끼진 않으셨단 말이죠. 아, 제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귀신을 목격을 하셨고, 그리고 네네. 어떤 예측, 그러니까 좀 예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하신 거고. 네네네. 그쵸. 네네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런 맞아요. 걸까요? 그냥 집안에 그 무속에 있는 그런 끼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게 없나요? 친척분에게 물어보시진 않았나 해서요. 무당분이라고 하시니까. 저희 이모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너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촉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될지를 좀 되게 자주 예상하고 맞추는 편이에요. 오. 그래서 뭐 저희 이모가 저를 아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너는 괜찮다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 아빠의 영정사진이 세워져 있었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아직 몰라요. 그냥 느낌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혹시 영정사진이 세워져 있어? 라고 물으니까 장롱을 열어보니까 영정사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야, 저도 놀래고 누나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다 놀랬었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영정사진이 왜 서 있으면 안 되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그냥 영정사진이 서 있으면 안 된다고만 들었어요. 아, 이모한테. 이유는 모르고. 네, 이유는 모르고 영정사진은 천으로 덮어가지고 이게 따로 눕혀놔야 된다. 그렇게만 들었어요. 아. 뒤집어 놔서도 안 되고 그냥 그 영정사진의 얼굴 부분이 하늘로 향하게 대신에 영정사진만 떨렁이게 놓는 게 아니라 천을 꼭 감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려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가려야 된다는 그렇게 들었어요. 더 깊은 이유는 제가 듣진 못했고 어쨌든 영정사진은 서 있거나 따로 이렇게 보인 상태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면 반야님께서 겪으셨던 내용이 자칫 잘못됐다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봉다리님 사연처럼 될 수도 있었던 일일 수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사연 들으면서 시작이 비슷하니까 너무, 느낌이. 네, 너무 무서우셨겠다. 진짜 다 들었거든요, 정말. 봉다리님 사연. 목소리 떨리는 것부터 막 해가지고 너무 막 가슴 아프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저는 그런 게 이제 딱 없어졌으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아이고, 이야기를 잘하시네요, 반야님.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괜찮아요. 아이고. 있어가지고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원래 반야님 정리를 안 하고 나오는 게 리얼이에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더 살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 진짜 고맙습니다, 반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야님께서 이제 집안 분들과 같이 실제로 겪었던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신다면 더 공감할 수 있겠지만 검은색 형체를 보시는 분들은 은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야님 이제 친척분께서 무당분이신데 검은색 형체는 무조건 귀신이랍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검은 형체, 어두운데도 더 검은 형체들은 더 악랄한 그런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